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이번 주는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저탄고지. 아이들의 식단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이 주제로 한 2화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빠질 수 없는 패널과 게스트 모셨는데요. 먼저 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를 잘 사랑하면서 키웠던 지금도 키우고 있는 너무 훌륭한 정명일입니다. 아이고. 네, 아드님을 두신 정 박사님. 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완전 뉴페이스세요. 정말 새로 오신 게스트 선생님이신데 진짜 어렵게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산 수유리에서 두 아이 키우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 이충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담인데 저도 수유리 그러세요? 살았었어요. 어릴 지금은 때. 안 사시고. 지금은 정릉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수유리 참 좋은 동네 같아요. 네, 조용하고 네. 거기에 자리 잡은 거는 원래는 거기서 좀 봉사활동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 자리 잡았고 그냥 거기 계시는 주민들하고 같이 저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도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은 생각에서 거기 살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네요. 네. 정 박사님이랑 좋은 일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정 박사님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영양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영양제 기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 도와주실 거라 제가 기대하고 네. 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와 멋지세요. 저야 뭐 덕분에 그냥 꼽살이 껴서 했는데 사실 이충영 원장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런 선한 일도 많이 하시지만 상당히 날카로우세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긴장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발 강의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우시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해도가 딱 요약해서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데 제가 항상 긴장이 돼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의 그냥 정통의학적으로 약만 처방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영양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건강이랑 공부랑 이런 거에도 많이 자원봉사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네. 저희 건생활 커지면 같이 좀 뒤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네네. 후원도 하고 싶고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워낙 바쁘시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이제 이제 집에 계신 분들 와이프 알아서 하게 내비두고 자기는 밖에서 일만 열심히 한다. 약간 이런 인식이 강한데 직접 집에서 아이들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정 박사님이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네,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얘기하면 조금 날카롭고 합리적인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까칠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키가 아주 크지 않고 또 체구가 왜소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그냥 의사가 되기 전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기 전부터. 제가 사실은 영양에 대해서 맨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저희 첫째가 6살인데 네네. 이제 아토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체질이었어요. 네. 돌 전후로 해서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소아과에 갔을 때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 영양제 몇 가지나 이제 비타민 D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영양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아이들한테 시행하는 건강식단에 대해서 사실은 좌충우돌 많이 했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균형점을 찾고 근데 항상 이제 그런 영양식이라는 거는 제가 지역에서 이제 어머니들에게 강의도 하는데 그러니까 변하는 게 정상이다.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때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계속 아이들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냥 다만 내 아이들만 건강한 것보다는
이제 다 함께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제 재능들을 쓰고 싶은 뭐 그런 상태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분위기가 겸허해진다가 덩달아. 네, 지금 이 방송 네.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막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드시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식단을 지도하고 계시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엿볼 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6살 아이는 이제 딸이고요. 네. 이제 4살 아이는 이제 남자고요. 네, 네. 그러니까 목표가 뭐 저도 키가 크지 않고 이제 아내도 사실은 키가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성장을 잘 시키고 싶다 뭐 이런 목표도 있지만 근데 막 키를 막 몇 달마다 재서 평균에 얼마 부족하니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은 별로 가지고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한 아이로 크는 거를 이제 성장도 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람도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고 이제 키나 체격도 이제 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지만 성장이라는 것이 건강 아래에서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잘 사는 아이로 키울까 그 가치 아래서 먹거리를 생각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일단은 나쁜 거 안 먹이는 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나쁜 것들은 이제 정제 탄수화물과 이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들 이제 그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 이제 그게 우선은 제일 중요한 노력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일관되게 섬유질이나 야채나 좋은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즐기면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문화 가운데 이제 습관 가운데 녹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유명한 요리사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우리 지금 아이들 세대가 부모보다 기대 수명이 낮은 빨리 죽을 수도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만큼 너무 많은 안 좋은 식품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애만 그렇게 잘 키우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함께라는 그 주제로 아이들의 식단을 지도하시고 또 부모님들도 지도하신다는 거는 진짜 너무 감동인 것 같고요. 네, 네. 저소득층 아이들까지 케어한다는 네, 거가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그 비만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다고 하잖아요. 네. 진짜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원장님 자녀분들이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까 아토피 비슷하게 뭐 심하진 않지만. 네, 일단은 네. 이제 어린이집 그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두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이제 먹거리를 굉장히 신경 쓰는 어린이집인데 그래도 그 20명의 아이들 중에서 저희 집 두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아예 안 아프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뭐 5돌, 3돌이 지날 때까지 뭐 장염이나 뭐 그런 것들 크게 많이 걸리지 않고 잘 지내왔고 물론 이제 뭐 중이염이나 이런 걸로 조금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뭐 최근 한 1년 이상 동안은 아이들이 큰 병치레 없이 우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체력적인 부분이나 아이가 일상에서 가지는 뭐 생활의 의지나 뭐 활동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력 있게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단 하시는지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아침, 점심, 뭐 저녁. 네. 네. 우선은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좌충우돌했었고 그리고 뭐 인터넷 아이허브 이런 사이트에서 애들한테 뭐가 좋을까 뭐 별의별 거를 다 사보고 뭐 네. 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평범한 아버지랑 똑같으시네요. 네, 네. 진짜.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귀가 얇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막 몇 년 동안 일관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좌충우돌 굉장히 많이 했었고 지금이라면 안 하겠다 싶은 뭐 그런 소비나 이제 또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도 보충제 같은 것들도 저는 일부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애들 보충제는 먹입니다. 저는 꾸준하게 뭐까지는 먹이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은 정제 탄수화물과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최대한 적게 먹이겠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먹이진 않고요. 다만 이제 집안에서는 잘 안 먹인다라고 이제 밖에 나가거나 누구 집에 가거나 일요일 날 교회를 가거나 이럴 때는 일부 허용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게 먹이려고. 혹시 거기서 먹더라도 아이스크림을 먹더라도 이건 다 먹는 게 아니다. 엄마 아빠 아이가 둘이면 한 아이는 엄마와 같이 한 아이는 아빠와 같이 이렇게 최대한 먹을 때도 이렇게 적게 먹도록 뭐 사탕을 하나 먹더라도 이건 다 먹는 게 아니라 먹다가 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좋은 습관을 집안에서는 가급적 이렇게 안 먹이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는 허용해주고 왜냐하면 다른 애들 다 먹고 또 단 거를 사실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인간의 이제 진화론적인 그렇죠. 본성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제한하지는 않고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주스류나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가급적 이제 먹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식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통곡물 이제 현미와 관련된 것들을 아이의 소화력을 고려해서 네. 이제 아이가 소화시킬 수 있는 현미의 형태로 이제 먹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야채는 많이 먹이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들이 있고 양질의 지방을 골고루 지방은 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뭐 단가불포화, 닭가불포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식단 속에 잘 녹여서 이제 먹이려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 식사 시간에 이제 즐겁고 재밌게 이제 잘 먹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여기가 이제 저탄고지를 네. 강조하는데 아까 제가 밖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건탄 건탄고지 그러니까 low carb healthy fat보다도 이제 healthy carb, healthy fat을 네.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한국 문화나 한국 식습관에서는 현미의 장점들을 저는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아이들이 소화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 현미를 먹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발화 현미를 먹거나 아니면 현미를 가지고 현미 절편을 만들어서 그것을 풀먹인 버터, 네. 그래스페드 버터 같은 것, 기버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구워서 준다거나 아니면 현미 누룽지 같은 것들을 아침에 간단하게 아침에 엄마가 밥 차리기가 바쁘고 정신 없기 때문에 밥을 해 먹이는 건 쉽지 않고 맞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먹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계란을 뭐 하나 정도 이제 흰자보다는 노른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근데 노른자가 풀 먹고 자란 계란, 닭이 낳은 계란, 방사유정란, 동물복지유정란 한살림이라는 생협 같은 데서 쓰는 뭐 대한사료 유정란 이런 것들을 좋은 기름에 구워서 이제 생들기름을 곁들여서 그리고 야채 주스에 올리브유를 넣어서 같이 갈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즐겁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뭐 두 아이의 살짝 경쟁심을 유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빠랑 이제 놀이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제 아내가 수고를 많이 해주고 있죠. 남편과 부인의 그 조합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이해하지 못하면 또 이게 꾸려나기 참 힘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야채 주스에 올리브유 산 거 그거 잘 먹어요? 갈 때 올리브유를 부어서 같이 믹스를 해요. 그래서 뭐 블렌더 같은 거를 써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토마토, 당근 이런 것들을 익혀서 넣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과나 딸기나 바나나를 약간 넣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올리브유를 블렌더에 믹스할 때 넣어서 그냥 같이 갈아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주스에다가 위에 올리브유를 듬뿍 부어서 이렇게 같이 마시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섞어서 주기도 하고 또 뭐 섞지 않았을 때는 위에 부어서 주면 아이들한테 일관되게 이게 좋은 기름이다, 좋은 음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먹고 하니까 먹더라고요. 예. 채소류는 그러면은 뭐 잎채소 같은 것보다는 그런 당근이나 토마토 같은 종류로 아니면은 채소류는 뭐 아이들이 제일 잘 먹는 거는 뭐 파프리카나 오이나
토마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일 잘 먹고요. 네. 근데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양상추 이런 것들도 그래도 이렇게 일관되게 이제 처음에는 안 먹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뭐 그런 단계죠. 네. 4세, 6세면은 사실 진짜 채소 막 싫어할 나이죠. 이렇게 골라내고 막 이럴 네. 나이인데 진짜 네, 안 먹는 역시. 것들은 뭐 안 먹고요. 그래도 이제 일관되게 이제 메시지가 일관되고 네네. 또 부모가 그거를 계속 먹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크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모방이잖아요. 네. 발달 쪽에서도 이제 미러진이라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이제 그런 모방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제 부모가 보여주고 또 그것을 즐겁게 하면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단순히 비단 식단의 문제만은 아닌 건 거네요. 이게 아이들의 식습관을 교정하는 것 자체는 진짜 부모님이 그 식사를 하시면서 동시에 뭔가 보여주고 같이 먹고 또 같이 즐기고 즐겁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됐을 때 제대로 된 방향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고 의견에 식사 앞에서 밥 먹는 데 앞에서 뭐 엄마는 골고루 먹어라, 아빠는 뭐 대충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분리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메시지가 일관되고 그것이 이렇게 좋아 보여야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 방향까지는 보통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정말 대체로 엄마들은 아이들의 식단을 위해 진짜 많이 노력하고 채소 막 이런 거 하는데 옆에서 아빠가 되게 비협조적으로 치킨 시켜 먹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죠. 아이들 식단 지도를 위해서는 네. 어머니 분들이 남편분을 설득하는 게 아버지 1순위네요. 교육을 한번 그러니까요. 이거 아빠 학교 같은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게요. 지역에서 강의를 하면 네. 엄마들이 와서 듣는 그쵸.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아빠들은 뭐 밤에 늦게 들어오고 하시니까 근데 아이들 좋은 식습관에 있어서는 엄마 아빠의 역할이 동시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단지 이게 아이들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네. 또 우리가 가둬놓고 사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결국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그게 많으면 결국은 가치를 가르쳐야 되고 습관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지방의 누명이라는 프로 하셨던 홍정은 작가님도 아이가 뭘 먹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게 여러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가 지방의 맛도 어렸을 때부터 먹으면서 배우고 뭐 과일의 단맛, 채소의 쓴맛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먹어보고 배운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게끔 많은 경험을 열어주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면서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딱 이렇게 확고한 어떤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본 입장에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그 육아 식습관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거가 처음 접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건 즐거운 거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욕심에 막 억지로 강압적으로 막 먹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일단 두려움하고 거부감이 생기고 맞아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거든. 이거는 습관을 들여주는 건데 정말 그래서 즐거운 마음이어야 된다. 그래도 영양제 먹이는 것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탁을 좀 분위기 있게 꾸미시라 먼저는. 그리고 그릇도 좀 이쁜 거에다 좀 담아 주셔라. 네. 라고 이제 추천을 하는데 지금 이충영 원장님께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부부가 함께 동일한 목소리로 모범을 보이는 거. 너무 중요한 것 최상인 같아요. 것 진짜. 같아요. 네. 저희 또 이렇게 큰 가르침 없네요 오늘.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워낙 거기에 관심이 많고 또 아내가 모든 부분에서 저를 뭐 존경하는 건 절대 없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잘 알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 말에 인정을 해주고 또 함께 해주는 것들이 있고 이제 다른 집에서는 조금 반대의 경우겠죠. 이제 네. 아내가 먼저 주도를 하게 되면 아빠들이
지지해주고 네. 격려해주고 적어도 이렇게 반대의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자기가 조금 싫더라도 이제 사실 뭐 부모님들이 아빠들이 자기는 식습관이 영 형편없더라도 아이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이라면 노력하면 저는 다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남편분들에게 꼭 들려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중요한 포인트. 네. 아까 이제 집에서 하시는 식단 쭉 이렇게 읊어주신 것 중에 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현미로 만든 떡 절편을 이제 활용하신다는 부분이 저는 이게 사실 쉽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해서 먹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솔직히 그거는 불가능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빵 같은 거를 그러니까 빵이 이제 좀 편하긴 하니까 활용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대안으로 만드신 게 이제 현미떡, 현미절편이신데 이거 너무 좋은 아이템 같거든요. 거기다 전 크림치즈 잔뜩 발라 먹어요. 아 뭐 그것 좋을 것 같고 아까 예, 말씀해주신 대로 간식으로, 그거를 예. 이제 그게 보통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하시잖아요. 그거를 꺼내서 이렇게 기름에 구워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진짜 네 저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당장 활용하실 수 있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좌충우돌했고요. 네. 좌충우돌하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또 지속 가능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식단을 짜오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나 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나 어차피 이제 밥을 피할 수 없고 네. 이제 한국의 식문화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또 그것들을 잘 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의학적으로도 이제 통곡물의 장점들이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현미 가래떡으로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가래떡을 만들 때는 설탕도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가래떡보다는 절편의 형태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절편을 만들 때는 설탕을 넣지 않고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아니면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입이 좀 꺼끌하니까 근데 숭늉이나 누룽지를 먹이는데 유기농 현미로 만든 누룽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점심은 어린이집에서 먹게 되고 네. 이제 저녁도 주식은 바라현미밥. 애들이 현미는 섬유질이 많아서 그거를 뭐 어른들도 뭐 현미밥 채식이라는 책에서는 100번 이상 씹어서 먹어야 맞아요. 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주로 이제 주식은 이제 5분도 더하기 바라현미 또는 이제 바라현미만으로 하는 밥을 활용하고 밥량은 일반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적게 먹이고 골고른 반찬들을 이제 많이 먹이도록 노력을 하고 이제 후식으로 뭐 과일도 조금 먹지만 네.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잣이나 이런 견과류, 땅콩이나 이런 견과류들도 이제 조금씩 먹이도록 하고 뭐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견과류에 알러지나 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먹이려고 하고 이제 과일을 배불리 먹이려고 하진 않아요. 과일을 워낙 저희들이 클 때는 과일이 이제 계절에 따른 과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시사철 과일이 너무 많고 엄마 아빠들이 과일을 먹을 때는 아이에게 좋은 걸 먹인다는 이렇게 또 착각을 하고 먹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과일이 과당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안 그래도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밥이나 밀가루로 한 끼를 먹은 데다가 거기다 또 과일을 배불리 먹는 것은 아이들에게 저는 전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과일은 조금 적게 먹고 이제 다른 간식들을 조금 먹이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저녁 식사에 이제 식단 꾸리실 때 밥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미, 바라 현미로 지은 밥을 소량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곁들이는 반찬으로 꼭 채소를 많이 듬뿍 먹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식품군을 뭐 이제 여러 가지 곁들이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면 네. 아내가 내 식구가 밥을 먹을 때는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한 컵 조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른 집에서는 뭐 4명이 먹으면 최소 한 컵 반 이상 아니면 2컵 정도 밥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뭐 저도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먹으려고 하지는 않고 해서 밥을 한 컵에서 조금 더 이제 아이들하고 아내만 먹을 때는 한 컵에서 조금 모자란 정도 이제 그 정도 양으로 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녹색잎 채소와 파프리카와 오이 같은 것들은 항상 식단에 올라오고 반찬으로는
뭐 미역줄기나 제철 나물 음식이나 뭐 시금치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엉이나 우엉조림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올라오고 그리고 멸치도 항상 한 켠에 이제 올라오는 편이고 네. 이제 그거 더하기 뭐 메인 디시라 그래야 되나요? 네. 뭐 그런 것들로 뭐 생선이나 뭐 고기나 계란을 이용한 요리나 아니면은 밀가루를 거의 쓰지 않고 저희는 집에서 전 같은 것도 해 먹는데 네. 이제 아내가 이렇게 그 한살림에서 나온 쌀튀김 가루 같은 것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네. 현미 쌀튀김 가루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이제 기름을 좀 듬뿍 좋은 기름을 듬뿍 써서 이제 야채를 많이 넣은 뭐 야채 전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잘 먹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정 박사님 어떠세요? 식단 평가의 시간 두두두두두. 네, 압력솥 사용한다는 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발화 현미에 네. 사실 그 뭐 렉틴이든 채소를 많이 먹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다는 가스 찬다는 건 사실 소화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런 기술이나 도구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려서 발화 현미를 압력솥에다 하면 그 발화 현미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참 아주 이상적인 식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네. 플랜트 패러독스에서도 네. 모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압력솥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네, 나왔었는데 조리 도구의 중요성도 또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정말.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식품군을 한 끼 식단에 하고 계시네요. 네. 아, 그거 참 부럽네요. 채소도 또 거의 다 익혀서 드시는 형태로 많이 드시는 거잖아요. 예. 이런 그리고- 부분도 많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해조류를 꼭 포함시킨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첫째가 미역줄기를 좋아해서고요. 네, 뭐 좋아하는 건데 뭐 몸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뭐 아이들 뭐 기본적으로 다 김은 좋아하니까 뭐 그런 정 안 먹을 때는 뭐 김 같은 것도 조금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익힌 나물 반찬 아내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우엉이나 시금치 이런 것들 많이 하되 애들이 어린이집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데 저나 아내하고 먹을 때는 저희가 좀 먹여줘야 될 때도 사실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밖에서 밥을 먹을 때 다른 부모님들 식사 먹이는 거 보면은 밥을 한 숟가락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반찬 뭐 멸치 조금 얹어서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 밥을 밥 숟가락에 한 절반 정도만 올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반찬으로 올려서 이제 아이들이 먹도록 그래서 이제 밥보다는 반찬을 충분히 많이 먹도록 그렇게 좀 하는 편이고 이제 식단 위에 있는 뭐 오이나 파프리카나 또 녹색잎 채소 같은 것들은 이제 오이나 파프리카는 아이들이 익숙해져서 많이 먹고 녹색잎 채소들은 이제 칭찬해주는 방식으로 조금씩 계속 늘려가도록 이제 방향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압력솥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네. 바쁜 시간에 다양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흡수율도 높이고. 그래서 거기에 꼭 해조류를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요오드도 많고 네. 중금속을 해독하는 여러 가지 뭐 성분도 많고 미량 미네랄 많고 네. 요오드 많고 그래서 하는데 잘 충분히 안 씹잖아요. 근데 압력솥에서 요리하고 나면 그냥 거의 녹을 정도가 돼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요번에 키토제닉 카페 공부 모바일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네. 간단한 식습관 평가하는 그 설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다수 분들이 채소를 충분히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래서 계속 그걸 이제 써주고는 있거든요.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네네. 레시피로 충분히 드세요. 그러니까 막 발진이 있다, 두드러기가 있다, 막 뭐 가려움증이다, 안구건조증이 있다 이런 것들 사실은 채소 충분히 먹으면 많은 경우 도움을 받는 증상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이상적인 그 교과서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네, 그리고 발화현미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미밥이라는 게 저는 좀 애매한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요? 탄수화물에 속하긴 하지만 약간 이게 식이소멸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전제는 변할 수 있다. 네네네. 지금 이 순간 제가 최선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는 거고 한 달 뒤에 제가 생각하는 최선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몸 전체를 공부해온 바에 의하면
섬유소와 통곡물의 장점이 너무 많다라고 되어 있고 네, 아이들이 소화력이 떨어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미의 섬유질 자체가 소화를 사람이 충분히 시키기에는 입으로 씹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발화현미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먹인다 그러면 그거 비싸서 못 먹여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사실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먹는 현미의 양은 하루에 한 컵 반 정도고 그거를 한 달 내내 먹는다 해도 뭐 제가 계산해 보면은 유기농 발화현미를 쓴다고 해도 한 달에 10,000원에서 15,000원 이상 더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용이 없어서 정말 그 돈도 어려운 분들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그 정도는 아이들 또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게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가지 영양제들은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식을 그렇게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혹시 애들 장내 세균 검사 해보셨어요? 애들 장내 세균 검사를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평가나 이제 제가 아이들을 6살, 4살까지 키워오면서의 평가는 일단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쁜 바나나 똥을 한 뭐 10초 만에 쑥 누고 배변 보는 게 끝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 바이러스 감염이 거의 없었어요. 뭐 그거는 뭐 직접적으로 장내 세균총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둘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녔던 어린이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수족구 그건 장 바이러스거든요. 엔테로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인데 걸렸을 때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안 걸리고 넘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엄마들이 그 집 아이는 뭘 먹이길래 안 걸리고 넘어가냐 이런 얘기들을 한 걸로 봐서는 크게 아직은 검사의 필요를 못 느껴서 네. 사실은 검사라는 것은 증상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그쵸. 예, 불필요한 검사라는 생각들도 들고 네, 그래서 또 괜히 했다가 안 좋으면은 이미 아이는 잘 크고 있는데 뭐 신경 쓰이는 면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지금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질문한 이유는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연구 논문에 의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보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장내 유익균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식이섬유소는 유익균 성장에 아주 중요한 먹이가 돼서 아기들이 이런 발야 현미 그 흡수력 좋은 형태의 현미를 먹고 해서 아기들이 장내 균총이 좀 궁금해져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었어요. 근데 뭐 변 형태가 좋다는 거 보니까 좀 좋을 거로 추측은 되네요, 그죠? 네,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몸의 사람 세포 수가 10조 개로 알고 있고 장내 세균이 90조 마리죠. 그리고 보통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시중에 나오는 것들의 유효균 수가 뭐 많은 것은 뭐 10억 마리, 뭐 적은 것은 1, 2억 마리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내 세균 90조에 비하면 이 1, 2억 마리에서 많게 10억 마리는 사실은 0.1%도 안 되는 균주이고 그리고 이미 장내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제 터줏대감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이 터줏대감을 밀어낼 만큼 세력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미 의학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얘들이 들어가서 터줏대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미 형성된 장내 세균총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 터줏대감들의 밸런스를 바꿔주는 것의 핵심은 이제 좋은 식습관인 거죠. 이제 섬유질을 좋아하는 이제 그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먹어주면 걔들이 증가하는 거고요. 정제 당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이제 유해균이나 이제 곰팡이균이나 칸디다나 이런 균들이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먹는 저도 아기들한테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들을 계속 먹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가공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먹는 발효식품이 현저하게 사실은 줄어들었잖아요. 발효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요거트나 뭐 피클이나 뭐 그 정도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먹는 발효식품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충으로 뭐 저나 아이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개인적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장내 세균총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딱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인자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 섬유질. 근데 이게 이제 뭐 미에로파이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섬유소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그러니까 식물에서 유래되는 그런 섬유질들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영양제 어떤 거 먹이시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게 최고 궁금할 것 같아요. 듣는 청취자들이. 예. 네, 계속 변해왔고요. 계속 변해왔고 많이 먹일 때는 사실은 저도 6-7가지까지 먹여봤었고요. 근데 이런 저런 것들을 계속 했을 때 또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 안 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것도 고려 안 할 수 없고 또 실제로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먹이다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당분을 먹여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소아과 학회 지침이나 그런 부분들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소아과 지침상에서는 뭐 비타민 D 외에 꼭 필요하진 않다라고 되어 있고 저도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하게 먹이고 있고요. 천연 성분으로 된 비타민 D가 포함된 이제 멀티비타민을 먹이고 있고 애들에게 대구 간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양제 형태로 나오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소량 그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뭐 대구 간유를 먹이게 된 계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오메가 3하고 비타민 A 성분이 이제 좀 많고 그래도 그 대구라는 그 동물에서 기원한 음식에서 기원한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먹이고 있고요. 언제까지 먹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언제쯤은 뭐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뭐 6개월 이상 아이들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잘 크고 있어서 일단은 이번 겨울은 이걸로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따뜻한 봄이 오고 감염성 질환이 좀 줄어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진짜 의사 선생님이시라서 그런지 영양제도 되게 딱 짜임새 있게 플랜을 갖춰서 진행하시는 게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가 좋다고 하면 그걸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좀 맹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말씀하신 대구 간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보충제로 또 많이 드시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늘 영양제 먹을 때 고민이 그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나. 근데 약간 그거에 대한 해답도 조금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좋아지고 뭐 어느 정도 뭐 필요한 시기가 있고 아닌 시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몸을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도 아이들은 부모님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게 좋다고 계속 먹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정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계절별로 좀 변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이의 상태별로 좀 저는 이제 이상적으로는 검사를 해서 그렇죠. 네, 맞는 거를 선택하시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 박사님 또 모발 검사 같은 거 하시면 그러니까 모발 검사 정 박사님 해주시는 그 모발 검사 보면은 이거는 3개월 정도의 가이드지 쭉 가는 건 아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특히 아이들은 또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생리학적인 그 특징들이. 그래서 검사를 기반으로 좀 팔로업 해가면서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검사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검사를 해보면 문제가 있는 저는 모발 검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발 검사를 해보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아직까지 사실 모발 검사가 주류 의학계에서 이거를 뭐 표준적인 검사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진료할 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로 저도 이용하고 있고요. 정 박사님과 상의해서 저도 식단을 가이드해보고 해보면 잘 따라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는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이것은 뭐 아직 뭐 대규모 논문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제 진료 현장에서의 경험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맞춤보단
맞춤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갈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네, 변화를 주고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이충영 원장님 모시고 사실 오프닝 격의 이야기였어요. 식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거는. 근데 이게 메인이 돼도 부족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계속 이야기해봤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뭔가 얻어가시는 게 많은 일부였기를 바라고요.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표준적인 이야기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당을 어떻게 줄여야 하고 왜 줄여야 하고 어떻게 줄여야 하고 이런 것들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